그리고 또 궁금해하셨던 게 예. 언제 매수 매도를 해야 되고 분할 매수 분할 매도는 해야 되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하면 좋은 건지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저는 이제 원래 주식시장의 그 원칙은 네네. 그 저가에 사서 이제 고가에 파는 거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렇게 해본 적도 없고 네. 그렇게 하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고 그렇게 하는 사람도 사실은 없고 거의 불가능하다고 네네. 그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고가 회사에서 저가에 팔거나 네.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네. 아니면은 그 흔히 얘기하는 대로 뭐 무릎에서 사서 이제 어깨에서 팔거나 네네. 이런 경우 아니면은 사실상 그 매수 매도의 그 원칙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네. 기준이라는 거는 사실상 좀 없어요. 음. 근데 이렇게는 할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종목을 분석을 철저히 해서 네네. 이 종목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어서 네. 장기적으로 오래 성장하니까 올라갈 거야 라고 생각이 들면 네. 그때 되면 뭐 매수 매도 기준이 필요 없는 거죠. 음. 그래서 매수 매도의 기준이라는 게 네. 일반적으로는 그 투자자들이 타이밍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타이밍. 네. 저는 타이밍이 아니라 네. 매수 매도 기준을 저평가, 고평가 이걸로 그 가져가야 된다. 원칙을 삼아야 된다. 그런 그 저평가, 고평가의 기준은 뭐냐?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똑같아요. 네. 펀더멘탈 요인, 기술적인 요인을 분석을 해서 네. 거기에 맞게 지금 현재 이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고 생각되면 돈 있으면 그냥 사는 거예요. 네네. 그렇죠. 근데 이제 제가 그 아까 처음에 장기 투자 그것도 이제 적립식 형태로 네.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은 이제 우상향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주식시장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게 경제와 거의 같이 가는 거기 때문에 네네. 경제 체력이 이제 좋아지면 주식시장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네. 그 이미 결론이 났잖아요. 네. 이건 추세 상승이다. 네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건 그냥 계속 분할 매수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매월 이렇게 네네네. 저축하듯이. 근데 개별 종목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개별 종목은 근데 단 원칙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내가 철저한 분석을 해서 확신이 들면 그러면 그렇게 해도 되는 거죠. 매도도 마찬가지. 근데 왜 분할 그 매수 매도 기준을 왜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네. 타이밍이라는 거는 단기 매매. 단타를 생각. 자꾸 단타를 생각하니까 내가 오늘 사면 되지 않을까, 내일 사면 되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이제 뭐 ETF에 대한 그런 그 시그널을 만들고는 있지만 네네네. 기본적으로 그런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그 매매 타이밍을 잡고자 하라는 그 목적에서 만든 거거든요. 네네. 근데 저는 정말 그 내가 어느 정도의 그 전문적인 지식이 쌓이기 전까지는 그런 그 타이밍을 찾으면 안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굳이 이제 그래도 그 내가 종목을 샀는데 지금 뭐 내일 모레 예를 들어서 뭐 다음 달에 뭐 돈이 필요하거나 물론 그래서는 안 되는데 이게 그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이 원칙을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데 인터넷 보면 이제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이제 나와요. 네네네. 이거를 한번 그 적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네. 제가 해보니까 어느 정도 맞더라. 이게 피보나치 수열이 뭐냐면 일정 그 기준 이제 일정 저점에서 고점까지 그 상승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그럼 일정 그 상승폭에 첫 번째 이제 그 조정받는 타이밍이 상승폭의 그 38.2%까지 하락했을 때, 그때가 이제 그 1차적으로 분할 매수할 수 있는 기준이에요. 왜냐하면 올라갔는데 어느 시점에서 주식을 사야 될지를 모르잖아요. 근데 주식이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올라가면 내려오고 또 내려오면 올라가고 이런 그 흐름을 타게 돼 있거든요. 그 흐름을 이제 구체적인 이제 수치로 표현한 게 피보나치 수열인데 첫 번째 이제 1차적인 그 조정 폭이 대체적으로 38.2% 정도에서 그 조정을 받는다. 상승이 그 정도 폭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만 원 정도 상승했는데 그 상승이 38.2%
2% 적용하면은 만 원이 3,800원이잖아요. 네네네. 그럼 만 원에서 3,800원 빼면 아, 6,200원이잖아요. 네네. 그럼 얘가 6,200원까지 내려올 때 6,200원에 정확히 살 수는 없어요. 아, 네네. 그래서 6,000 한 300원, 400원, 500원 뭐 음. 대충 이 시점에서 네네. 이제 뭐 1차적으로 이제 매수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생각보다 폭이 되게 크네요. 근데 그러니까 분할 매수라는 게 예를 들어서 뭐 5% 빠졌다 그래서 이게 뭐 사고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네, 그렇게 많이 생각들 하시더라고요. 아니 그러면은 왜냐하면 그 우리들이 이제 생각을 해야 될 게 네네. 하루 동안 올라갈 수 있는 가격 제한폭, 그 내려갈 수 있는 가격 제한폭 있잖아요. 그걸 네네.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아, 그러면 주식을 우리가 하루에 매수 매도할 할 때 네.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갖고 있어야 될 생각은 뭐냐면 하루에 30%도 오를 수 있고 30%도 빠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일 좋은 거는 오늘 하한가 들어갔을 때 30% 빠졌을 때 사는 건데 네, 그렇죠. 과연 살 수 있느냐? 못할 것 같아요. 못하죠. 네, 왜냐하면은 사자가 없는데 팔자만 있고 네. 그래서 매물만 쌓이는데 어느 누가 용감하게 뛰어들겠어요. 그렇죠. 못한다고. 네. 그럴 때 이제 기준이 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준을 다 이제 근데 자기들이 이제 그 실질적으로 오랜 경험을 하다 보면 네. 자기 나름대로 기준이 서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지금은 이제 막 투자를 했기 때문에 없기 때문에 그럼 남의 걸 빌려와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피보나치 수혜를 말씀드리는 거고 1차적으로는 한 38.2%에서 한번 사도 좋겠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시 상승하는 걸 보고 그리고 나서 이제 또 그 내려오면은 또 상승폭에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차트에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그려져서 나오더라고요. 그려지죠. 예. 근데 이제 그거 할 때 제일 중요한 거는 이게 저도 참 기술적 분석이나 이런 수치들을 말씀드릴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저도 마찬가지인데 네네네. 저점과 고점의 그 기준을 잡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게 자의적이거든요. 네. 근데 그 자의적이라는 거는 이제 자기가 네. 실질적인 이제 경험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그래도 이제 일정 기간 예를 들어서 그게 어렵다 그러면 보통 이제 뭐 한 200일 정도 네. 기준 장기적으로는 200일 동안의 그 기간에서 이제 저점과 고점을 찾는 경우가 있고 네. 그게 이제 너무 길다라고 생각되면은 보통 이제 한 50일 이동평균 이동평균 개념이거든요. 50일 내지 60일 동안의 저점과 고점, 고점과 저점. 그리고 조금 짧게는 정말 권하진 않는데 20일 동안의 고점. 근데 정말 이건 권하진 않는데 기본적으로 그 정도의 구간은 갖고 그 기간 안에서 저점과 이제 고점을 찾아서 네. 거기에 대해서 상승폭을 구해서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 된다. 근데 그럼 마이너스 38%가 계속 안 오면 안 사고 쭉 가져가는 게 그 종목 그렇죠. 가져가거나 아니면은 다른 종목 찾으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그래서 네. 이게 계속 이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떤 그 명확한 그 기준을 갖고 네. 있지 않으면 이제 흔들리거든요. 그래서 네.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쉽게 접할 수 있는 게 이 음. 기준을 한번 그 권하고 싶다. 그리고 실제 이제 최근에 아마 시간 되시는 분들은 네. 그 작년 이후에 그 S&P 500 지수를 네. 가지고 이걸 한번 엑셀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아마 대충 맞을 거예요. 제가 한번 나중에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본 거예요. 네네. 네. 진짜 코로나 여파 때문에 이렇게 30%가 넘게 떨어졌어요. 32% 정도 네. 하락했죠. 고점 대비해서. 네. 그리고 나서 36%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35점 몇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하여간 그때 당시에 대체적으로 이제 그때는 이제 고점 대비니까 네. 이거는 피보나치는 이제 상승폭을 말씀드리는 거고. 네네네. 이제 고점 대비해서 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개별 종목이랑 ETF 둘 다 적용해도 괜찮은 방법인가요? 종목마다 이제 조금씩은 틀린데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 내가 이제 중학교나 아니면 초등학교나 고등학교 때 이제 그 반이 바뀌잖아요. 네. 한 학년이 올라가면은 네. 사람들이 섞이잖아요. 네. 그럼 처음에 그 적응하느라고 무지하게 어렵죠. 네네. 왜 적응하기 어렵냐면
처음 보는 사람들, 이게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익숙하지만 처음 보는 사람들 이 친구들의 그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네네. 얘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네. 그거를 적응하기가 좀 어려운 거거든요. 네네. 그런 거하고 똑같이 종목들도 네네. A 종목, B 종목, C 종목이 다 똑같은 사람들이 매매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다 각기 다른 사람들이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물론 이제 삼성전자 같이 뭐 대형주들은 그 규모가 크기 때문에 네. 막 거의 유사한 사람들이 저는 이제 네. 그 투자할 거라고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삼성전자나 대형주들이 네. 기본적으로 종합지가지수하고 거의 비슷하게 움직이는 이유가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이 종목들이 종합지가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네. 그 지수를 그 지수에 미치는 영향이 이제 커서 그런 이유도 있지만 네. 기본적으로는 거의 그 투자하는 사람들의 성향이 비슷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거의 같이 움직인다고 보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개별 종목은 다 틀려요. 네네네. 그래서 일률적으로 이 종목에 대한에서도 38%뭐 이런 걸 적용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거는 이제 자기가 해봐야.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가지고 이거 정말 간단한데 예를 들어서 내가 A 종목이라는 걸 투자하고 싶으면 네. 그냥 바로 그날 그 투자하는 게 아니라 투자하기 전에 네. 최소한 그 HDS 이용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거기서 그 해당 주가 종목 그 데이터를 받아서 이 종목에 대해서 얘가 어떻게 움직였지? 네. 이런 건 한번 볼 수 있잖아요. 네. 얘가 일정 기간 동안에는 뭐 이 정도 움직였네? 뭐 이런 건 계산해 볼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종목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얘는 그러면은 이 종목 한 사이클이 그 상승 추세에서 이제 하락을 할 때까지 한 사이클을 그릴 때에는 네. 거의 동일한 그 투자자들이 모여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네. 왜냐면 그런 그 동일한 투자자들이 같은 심리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성격이 틀어지면 이혼하는 거하고 똑같이 그때부터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추세가 상승 추세가 올라갈 때는 거의 다 심리가 똑같아요. 네네. 물론 이제 내려갈 때도 비슷하긴 한데 이제 파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다 틀리기 때문에 그 종목의 특성을 파악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